오행농법에 대한 블로그를 올려놓고 했었는데 사진과 동영상으로 해서 좀 더 농가에서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접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카메라로 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농가에 가보면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잘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온도와 습도를 높였을 때 시설하우스 내에 토양 쪽에 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미생물 때문에 그런데요. 뿌리 산에 의해서 뿌리도 산을 꺼내놓으면 소화를 하기 위해서 비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잘 녹게 하기 위해서 뿌리에서 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뿌리산에 뿌리산과 뿌리 쪽에 또 당을 또 이렇게 뿜어내놓습니다. 작물이 밤에는. 그러면 그 미생물이 증식을 합니다. 적당한 산도가 맞고 온도가 맞고 수분이 맞으면은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상당히 많이 분해를 해냅니다. 분해해내는데 이게 이제 작물로 치면은 성장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이 분해했을 때, 가스가 많이 발생했을 때 수분이 부족해버리면 가스가 수분에 녹아들지 못하고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스가 산소 부족한 메탄과 암모니아 가스가 됩니다. 얘들은 물만 보면 녹아들어 버립니다. 물에 잘 녹아들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이 부족할 때 이제 잎이 탄다든가 잎이 테두리가 돈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분 부족증입니다. 이게. 그런데 수분을 이제 공급을 잘 해줘버리면 메탄과 암모니아 가스 잘 녹아들면서 이시가 높아지면서 성장도 하는데요. 토양이 이시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분에 대해서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물에 가스들이 녹아들고 가스들이 녹아들었는 그 비분이 물에 이제 있기 때문에 물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이시가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작물이 이제 그 이시를 감당할 수 있는 당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이 유지가 된다면 삼투압 현상으로 잘 흡수를 잘 합니다. 흡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산소 부족한 가스들이 물에 녹아들어서 과연 얼마나 안정적인 이제 물질로 변하느냐, 또 시간적인 개념이 또 들어갑니다. 안정적인 비료분으로 바뀔 때까지의 시간이 토양 속에 있는 칼슘과 여러 가지 기타 이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작물의 최적의 그 비료 상태로 바뀌어주면 아주 좋은 것이 되죠. 그런데 막상 농사를 지으려고 해보면 퇴비를 넣고 7, 8년간 숙성을 시키지 않으면 그런 퇴비들이 아니면 상당한 유독량의 가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유독하다 유독하지 않다는 그 작물의 농도와 관련이 있고 작물의 그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느냐에 관련이 있습니다. 산소 부족한 분자들은 결국 작물은 광합성에서 이제 산소를 품어내죠. 그래서 그 품어내는 양보다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할 때는 작물이 타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작물이 이상이 있다, 뭐 냉을 받았다, 뭐 가스를 받았다, 뭐 이런 것을 보면은 거의 다가 가스 피해입니다. 냉은 어느 정도 작물이 일시 농도가 높으면은 유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 유지, 뭐 달달 떨지만 사실은 당을 소비를 하면서 지 체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냅니다. 그런데 산소 부족증이 와버리면 모든 생명체가 산소 부족증에 의해서 질식이 일어나고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 시설하우스에서는 산소 갇힌 공간에서 작물이 만드는 산소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작물이 어릴 때는 적게 만들어내고 크면 좀 많이 만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비례가 맞으면 좋은데 맞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로 말하면은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속도를 내고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커브길을 만나거나 비탈지역길을 만나면 브레이크를 잡아가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작물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올리고 섭을 올렸을 때 토양의 산도가 떨어지면서 미생물 기저수가 증식하고 또 가스 양이 많이 발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너무 과잉되거나 속도를 악셀레터를 많이 밟을 때는 브레이크의 작용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칼슘제, 쉽게 말해서 석회인데요. 이 석회가 토양 계량제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유기물 분해 조절제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적당히 분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석회를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해버리면 또 이게 산도가 너무 안 떨어져서 뿌리 산을 한번 꺼내놔도 다 중화돼 버려가지고 비분을 흡착할 수 있는 양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럼 잘 안 크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알칼리와 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잘 할 줄을 모르고 또 온도, 습도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제 조절되는데 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잘 크면 산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산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좀 더 있으면 좀 더 떨어져 버리면 이제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로 말하면 엔진이 과열될 때 라지에다 물이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엔진이 그렇게 과열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온도 유지해서 100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엔진 내부 온도가 상당히 높죠. 2000도까지 올라갈 수, 1000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계속 열어가면 뭐 1000도까지는 과하지만 한 300도 이상 5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으면 일정한 온도로 엔진이 유지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산도도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봄밭 만들 때 조절해 나오는 방식하고 조절하지 않은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작물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산도 조절은 어떤 것이 하면 좋으냐 하면 칼슘이 CaCO3라고 하죠. 칼슘이 화학기호로 CaO 형태로 우리 보정을 합니다만은 비료계에서 보통 이제 칼슘은 CaCO3라고 탄산칼슘을 말해요. 탄산칼슘. 얘는 조개 껍질이나 뭐 난각이나 뭐 이런 거에 보면 천연 유기 물질에 보면 CaCO3라고 합니다. 얘들은 산을 만나면은 CaO하고 CO2가 이게 갈려집니다. CO2는 작물한테 필요한 요인이죠. 성분이죠. 빛의 세기하고 CO2 농도하고 엽록소가 광합성의 그 3대 요인이라고 하죠. 빛의 세기가 강한데 CO2 용도 좀 많아지면은 CO2를 잘 환원하면 잎이 상당히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엽록소가 또 서로가 이렇게 보완을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가만 보면 한 가지 조건이 딱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CO2가 많아지면 잎이 또 두꺼워지면서 그런 현상이 윤기도 좀 나면서 처리했는 구간과 처리하지 않은 구간을 한 비교 화질로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처리했는 구간에 잎에 그 가스 도는 그 정도하고 처리하지 않은 곳의 구간에서 잎이 온도와 습도를 가했을 때 성장은 잘 되는데 잎의 테두리가 빨리 돈다는 거. 요거 산도를 이해하고 하게 되면은 요걸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이제 화상 자료들을 그런 처리했는 구간과 처리하지 않은 구간을 보여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